이강세의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엄병원 로비에 낯선 여자가 들어선 건 오전 10시, 강마리가 외래 진료를 마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여자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였는데요. 잘 다듬어진 외모에 조용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로비를 천천히 둘러보다가 안내 데스크 쪽으로 걸어갔는데요. 마리는 그 여자를 한번 힐끗 봤다가 시선을 거뒀습니다. 병원에 드나드는 사람이야 매일 수백 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여자가 안내 데스크에서 말한 이름이 마리의 귀에 걸렸습니다. 이강세 선생님 좀 만나러 왔는데요. 마리는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는데도 타지 않았습니다. 저절로 그 여자 쪽으로 시선이 갔는데요. 여자는 조용하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하고 있었습니다. 안내 직원이 뭔가를 확인하는 동안 여자는 로비 의자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그 옆모습이 왠지 낯설면서도 묘하게 익숙한 느낌이 들었는데요. 마리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잠깐 생각하다가 그냥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 여자의 옆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습니다. 이강세가 연락을 받은 건 점심시간 직전이었습니다. 원무과에서 면회 온 분이 계신다고 연락이 왔는데요. 이름을 듣는 순간 강세의 손이 멈췄습니다. 박영주 어머니였습니다. 강세는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박영주, 자신을 낳아준 사람. 하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기엔 너무 오래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강세가 어린 시절 박영주는 떠났습니다. 정확히는 이풍주의 아버지, 그러니까 강세의 아버지와 박영주의 관계가 끝나면서 강세도 버려진 거나 다름없었는데요. 사생아라는 상처, 그게 지금의 이강세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강세는 의국 소파에 앉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 왔을까? 무엇 때문에? 강세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마주쳐야 했습니다. 1층 로비 한켠의 작은 면담실. 강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박영주가 일어섰습니다. 두 사람은 마주 봤는데요. 얼마 만인지 세는 것도 무의미할 만큼 긴 시간이 흘렀습니다. 강세야. 박영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이네요. 강세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박영주의 눈빛이 흔들렸는데요. 앉자. 왜 오셨어요? 강세는 앉지 않았습니다. 박영주는 잠깐 강세를 바라보다가 먼저 앉았습니다. 할 말이 있어서. 저한테요? 무슨 할 말이요? 박영주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조심스럽게, 오랫동안 간직해온 것처럼 조심스럽게요. 강세야, 이거 오래전부터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용기가 안 났어. 강세의 눈썹이 미세하게 올라갔습니다. 뭔데요? 박영주가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강세는 받지 않았는데요. 박영주가 봉투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풍주 씨 얘기야. 그 이름에 강세가 굳었습니다. 이풍주 씨가 내 이복형이 아닐 수도 있어.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강세는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는데 몇 초가 걸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이풍주 씨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내가 그 시절에 동시에 만나던 사람이 또 있었어. 강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히 알겠지만 나는 오래전부터 의심했어. 그래서 이걸 박영주가 봉투를 가리켰습니다. 강세가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는데요. 봉투 안에는 오래된 편지들과 그리고 어딘가에서 발급받은 것 같은 진단서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세는 서류들을 들여다봤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머릿속이 하얘지는 것 같았는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만약 이풍주가 자신의 이복형이 아니라면, 만약 자신이 이풍주와 혈연이 없다면, 그러면 강마리와 자신의 관계도 지금까지 믿어온 것과 전혀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강세는 봉투를 내려놓으며 박영주를 바라봤습니다. 확인해야 해요. 알아. 제대로 병원에서 DNA 검사를. 그러려면 이풍주 씨의 협조가. 제가 할게요. 강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박영주를 내려다보는 눈빛은 복잡했는데요. 원망도 있었고 혼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강세가 말했습니다.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강세는 면담실을 나왔습니다. 문을 닫고 복도에 서서 숨을 골랐는데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풍주가 이복형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점심시간. 강마리는 구내식당에서 혼자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밥상이 맞은편이 비어 있었는데요. 원래 같이 먹던 동기 김태준이 오늘은 외래 도움을 가야 해서 먼저 나갔습니다. 혼자 먹으면서 마리는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강민보에게서 사진이 와 있었는데요. 새로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봄 풍경을 담은 수채화였는데 구석에 조그만 여자아이가 나무를 캐는 모습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리를 그린 것 같았는데요. 강민보는 아무 설명도 안 쓰고 그냥 사진만 보냈습니다. 마리는 그 그림을 보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나예요? 귀엽다 키읔키읔.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그럼 누구겠어? 밥 먹었어? 마리는 픽 웃으며 밥숟가락을 들었는데요. 그때 맞은편 의자가 당겨졌습니다. 마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강세였습니다. 강세는 쟁반을 내려놓으며 앉았는데요. 표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평소의 차분함이 아니라 뭔가에 치인 것 같은 얼굴이었습니다. 여기 앉아도 돼? 네. 마리가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잠깐 말없이 밥을 먹었는데요. 강세 씨,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마리가 먼저 물었습니다. 강세가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마리야. 왜요? 나한테 어머니라는 사람이 오늘 왔어. 마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어머니요? 어머님이 오셨어요? 응. 오랫동안 연락 없던 분이야. 사생아로 자랐다는 거 알지? 네. 그분이 오셔서 할 말이 있다고. 강세가 잠깐 멈췄습니다. 마리는 강세를 바라보며 기다렸는데요. 이풍주 씨가 나의 이복형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마리는 들던 숟가락을 내려놨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DNA 검사를 해봐야 확실하다고. 어머니가 그 시절에 다른 사람도 만났다고 하셨어. 마리는 말을 잃었습니다. 그 말의 의미가 머릿속에서 전개되는데 몇 초가 걸렸는데요. 만약 이강세와 이풍주가 혈연이 아니라면, 이풍주가 마리의 생부이고 강세가 이풍주의 이복 동생이 아니라면, 그러면 강세와 마리의 관계는. 강세 씨, 마리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DNA 검사할 거예요? 해야지. 언제요? 최대한 빨리.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식당 안이 시끌시끌했지만 두 사람 주변만 조용한 것 같았는데요. 마리는 지금 무슨 감정을 느껴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기대를 해야 하는 건지 아니면 아직 아무것도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위험한 건지. 마리. 강세가 불렀습니다. 응? 아직 아무것도 확실하지 않아. 그냥 알아두기만 해. 알아요. 마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세는 다시 밥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마리도 밥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밥맛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점심을 같이 먹었습니다. 별말 없이 하지만 자리를 피하지도 않고요. 오후 2시 이강세는 이풍주를 찾아갔습니다. 혈액내과 의국이었는데요. 이풍주는 차트를 검토하고 있다가 강세가 들어오자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세 씨, 이풍주가 약간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세가 자신을 찾아오는 건 흔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할 말이 있어요. 앉아요. 두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강세가 박영주가 왔다는 것을, 그리고 박영주가 한 말을 설명했습니다. 이풍주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는데요. 오늘 어머니가 병원에 오셨어요. 박영주 씨. 알아요. 이풍주가 예상했던 것처럼 말했습니다. 강세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그분이 연락을 해왔어요. 만나기 전에 강세 씨한테 뭔가 전해야 할 말이 있다고. 강세는 잠깐 말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DNA 검사 저도 할 의향이 있어요. 이풍주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사실은 사실대로 알아야 하니까. 강세는 이풍주를 바라봤습니다. 이풍주의 눈빛에는 강세가 예상했던 거부감이나 당혹감이 없었습니다. 그냥 담담했습니다. 이풍주 씨는 어떻게 생각해요? 만약 우리가 형제가 아니라면. 이풍주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그게 더 편하지 않을까 싶었어요. 강세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마리 때문에요. 마리와 강세 씨 사이가 내가 봐도 아팠거든요.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있으면서 어쩔 수가 없는 상황, 그게. 이풍주가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과가 뭐든 지금 이 관계들이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마리는 내 딸이고 강세 씨가 형제든 아니든 우리가 이 병원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인 건 변하지 않아요. 강세는 한동안 이풍주를 바라봤습니다. 검사 신청할게요. 강세가 말했습니다. 빠르게 진행합시다. 저녁, 강마리는 병원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강세가 자주 간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마리가 먼저였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서서 하늘을 봤습니다. 해가 넘어가는 시간이어서 하늘이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마리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강민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요. 아빠, 응, 왜? 저 지금 옥상이에요. 왜 옥상에? 추운데. 생각이 많아서요. 강민보가 잠깐 조용했습니다. 무슨 생각? 마리는 강세의 어머니가 왔다는 것, DNA 검사 이야기를 설명했습니다. 강민보는 끝까지 말없이 들었는데요. 아빠, 저 기대해도 되는 거예요? 마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뭘? 강세 씨가 이풍주 아버지랑 혈연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요. 그러면 강세 씨랑 저는 삼촌 조카가 아닌 거잖아요. 강민보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부드러운 한숨이었습니다. 말이야. 네. 기대하는 게 뭐가 나쁜 거야. 기대해. 근데 혹시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또 마음을 정리하면 되지. 지금부터 안 아프려고 감정을 막아두면 그게 더 힘든 거야. 마리는 난간을 손으로 꽉 잡았습니다. 아빠는 어때요? 만약 강세 씨랑 제가. 말이야. 강민보가 부드럽게 말을 잘랐습니다. 내가 언제 내 편 아니었어? 마리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참으면서 하늘을 봤습니다. 고마워요, 아빠. 고맙긴. 따뜻하게 입고 있어. 요즘 밤엔 아직 쌀쌀해. 전화가 끊겼습니다. 마리는 핸드폰을 가슴에 잠깐 댔다가 주머니에 넣었는데요. 그때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이강세였습니다.
강세는 마리를 보고 잠깐 멈췄습니다. 여기 있었어? 네. 강세 씨 자주 오잖아요. 응. 강세가 마리 옆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검사 신청했어. 강세가 말했습니다. 알아요. 결과 나오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걸린대. 일주일이요. 응. 마리는 그 일주일이 아득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무 빠르게 느껴지기도 했는데요. 알고 싶은 마음과 모르는 채로 이 애매한 공기를 조금 더 붙들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강세 씨, 응. 일주일 동안 우리 그냥 평소대로 지내요. 결과 나오면 그때 생각하기로 하고. 강세가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평소대로? 네. 선배 레지던트랑 인턴으로요. 강세가 잠깐 마리를 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다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주황빛이 점점 짙은 보랏빛으로 변해가고 있었는데요. 서울의 저녁이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그 하늘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면 무언가 달라질 거라는 것. 좋은 쪽으로든 나쁜 쪽으로든 지금 이 애매함은 끝날 거라는 것. 두 사람은 한참을 거기 서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 없이요. 그게 충분했습니다. 그날 밤, 엄기부는 병실에서 윤원경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좀 어때? 괜찮아. 내일부터 물리치료 시작한대. 잘 됐다. 윤원경이 어머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아까 이강세 선생님 어머니 오셨다는 거 들었어. 박영주 씨, 엄기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들었어. 그분 이야기, 엄마 알아? 엄기분이 잠깐 창밖을 봤습니다. 조금요? 어느 정도로요? 엄기분이 딸을 바라봤습니다. 세아야, 이건 내가 직접 강세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무슨 말이요? 28년 전에 있었던 일. 이름표가 바뀐 그 사고 때 나는 박영주 씨도 알고 있었어. 윤원경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박영주 씨가 그때 이 병원 산부인과에서 출산했거든. 이강세를. 윤원경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내가 아는 게 있어. 강세 친부에 대해서. 그게 내가 직접 확인해야 할 부분이야. 엄기분이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 강세를 불러다오. 윤원경은 어머니의 굳은 표정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또 하나의 비밀이 28년 만에 수면 위로 올라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마리와 이강세는 그 사실을 아직 몰랐습니다. 엄기분이 이강세를 불렀습니다. 이른 아침 8시 반 강세가 병실 문을 두드리고 들어섰을 때 엄기분은 이미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침대를 완전히 세워 앉은 상태였습니다. 윤원경은 옆에서 어머니 옆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앉아요, 강세 씨. 엄기분이 말했습니다. 강세는 자리에 앉으면서 엄기분의 표정을 살폈는데요. 무언가 중요한 말을 하려는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어제 어머니 오셨다는 거 들었어요. 네. DNA 검사 신청했죠? 어떻게 하셨어요? 원무과에서 파악하고 있어요. 엄기분이 잠깐 숨을 고른 뒤 말을 이었습니다. 강세 씨, 내가 할 말이 있어요. 28년 전 일인데. 강세의 눈이 달라졌습니다. 28년 전이요? 강세 씨가 이 병원에서 태어났다는 거 알죠? 네.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나는 그때 박영주 씨를 직접 담당하진 않았지만 이 병원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는 알고 있었어요. 엄기분이 강세를 똑바로 봤습니다. 강세 씨 어머니 박영주 씨가 그 시절에 만나던 사람이 둘이었던 건 맞아요. 하나는 이풍주 씨 아버지, 그리고 또 한 명. 알고 있어요. 그 또 한 명이 누군지
내가 알아요. 강세는 몸이 굳는 것 같았습니다. 누구예요? 엄기분이 윤원경을 한번 봤습니다. 윤원경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는데요. 강보석이라는 사람이에요. 28년 전에 이 병원 행정실장이었어요. 지금은 은퇴해서 지방에 살고 있지만 강세는 그 이름이 낯설었습니다. 강보석이요? 맞아요. 박영주 씨랑 잠깐 만났던 사이예요. 그 사람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박영주 씨가 임신했다는 걸. 하지만 자기 아이인지 확신하지 못해서 아무 말도 안 한 거고, 강세는 조용히 그 말을 소화했습니다. DNA 검사 결과 나오면 확실해지겠지만 내 생각엔 강세 씨 친부는 이풍주 씨 아버지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어머니 박영주 씨가 그 시절에 두 사람을 만난 시기가 있었고 강보석 씨 쪽이 더 가능성이 있다는 걸 나는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거든요. 강세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기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미안해요, 강세 씨. 이것도 내가 일찍 말했어야 할 일인데. 왜 지금요? 강세가 물었습니다. 차갑진 않았지만 담담한 목소리였는데요. 왜 28년이 지나도록 몰랐던 거예요? 엄기분이 눈을 내렸습니다. 무서웠어요. 한번 말하면 끝도 없이 엉켜버릴 것 같아서. 강세는 그 말에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엄기분은 이제 막 중환자실에서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기다릴게요. 강세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결과 보고 다시 얘기하죠. 강세가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서자마자 벽에 등을 기댔는데요.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풍주가 형이 아닐 수도 있다. 그리고 자신의 친부가 전혀 다른 사람일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강마리와 자신 사이에는 혈연으로 연결된 것이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삼촌과 조카가 아니게 됩니다. 강세는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기대하면 안 된다고 스스로 다잡으면서도 이미 가슴 한켠이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강마리는 외래 진료를 돕다가 이풍주와 복도에서 마주쳤습니다. 아버지, 마리가 먼저 불렀습니다. 이풍주는 그 말에 아직도 조금 굳는 것 같았는데요. 익숙해지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것 같았습니다. 응? 무슨 일 있어? 저 오늘 이상하게 긴장돼요. DNA 검사 때문에? 네. 이풍주가 마리 옆에 잠깐 멈췄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마리가 내 딸인 건 안 변해. 알아요. 그리고 이풍주가 낮게 말했습니다. 이강세 씨가 형제가 아니라는 결과가 나온다고 해도 내가 마리를 뭐라 할 입장이 아니야. 마리가 이풍주를 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마음이 있으면 솔직하게 해도 된다는 뜻이야. 마리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아직 결과도 안 나왔는데. 그러니까 결과 나오면 솔직하게 하라는 거지. 이풍주가 돌아섰습니다. 마리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무뚝뚝한데 할 말은 다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후 병원 구내에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강세는 진료를 받고 마리는 외래를 도왔고 이풍주는 혈액내과 회진을 돌았습니다.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였는데요. 하지만 아무것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저녁 무렵 강세는 박영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강세야. 오늘 엄기분 원장님한테 들었어요. 강보석이라는 분 얘기. 전화기 너머에서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알고 있었구나. 알고 있었어요? 원장님이 알고 있다는 건 몰랐어. 하지만 강보석 씨 얘기는 맞아. 강세는 핸드폰을 꽉 쥐었습니다.
어머니, 그때 왜 아무 말도 안 하셨어요? 나한테 확실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박영주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무서웠어, 나도. 내가 이풍주 씨 아버지 아들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넌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거잖아. 어느 쪽에도 속하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 강세는 그 말을 듣고 잠깐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혼자가 되는 게 두려웠다고요? 나한테요? 응, 어머니. 강세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이미 오래전부터 혼자였어요. 박영주가 전화기 너머에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강세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눈을 감았는데요. 원망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냥 전화를 끊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응, 결과 나오면 연락드릴게요. 응, 고마워.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세는 의국 창문 앞에 서서 바깥을 바라봤습니다. 날이 어두워지고 있었는데요. 마리가 지금 뭘 하고 있을지 생각했습니다. 연락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직 아닌 것 같았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그때 얘기하자고 했으니까요. 강세는 창문에서 등을 돌렸습니다. 일주일. 그 시간이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엿새째 되던 날, 강민보가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마리를 보러 온 거였는데요. 마리가 점심시간에 로비로 내려오니 강민보가 도시락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빠, 여기까지요? 집에서 만든 거야. 병원 밥만 먹으면 지겹잖아. 두 사람은 병원 마당 벤치에 앉아 도시락을 폈습니다. 계란말이, 콩나물 무침, 멸치볶음, 그리고 밥. 강민보가 항상 해주던 메뉴였는데요. 아빠, 요즘 그림 잘 그려져요? 응, 잘 그려지더라고. 봄이 되니까 색이 잘 나와. 좋겠다. 말이야. 강민보가 젓가락을 내려놨습니다. 이제 며칠이야? 검사 결과. 내일 모레요. 긴장돼? 되게 긴장돼요. 강민보가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마리야, 아빠가 하나 물어봐도 돼? 응, 물어봐요. 이강세 씨, 좋아해? 마리의 젓가락이 멈췄습니다. 한참 만에 대답했습니다. 네. 얼마나? 많이요. 강민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면 됐어. 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말이 내 마음이 진짜라는 거잖아. 그거면 충분해. 마리는 그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면서 계란말이를 집었는데요. 아빠는 걱정 안 돼요?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저 이풍주 아버지랑도 강세 씨랑도 다 엮이게 되는 거잖아요. 복잡하면 어때? 강민보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이 단순하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마리가 웃었습니다. 아빠는 진짜, 뭐, 위로를 되게 멋있게 해요. 강민보가 쑥스러운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밥이나 먹어. 두 사람은 웃으며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봄바람이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9째 되던 날 오후 3시,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세는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이풍주도 같이 있었는데요.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결과지를 봤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이강세와 이풍주는 혈연 관계가 아닙니다. 강세는 결과지를 들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풍주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것은 이강세가 이풍주의 이복 동생이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풍주가 강마리의 생부라면 강세는 강마리의 삼촌이 아닙니다. 강세와 강마리 사이에는 아무런 혈연이 없었습니다. 강세 씨, 이풍주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마리한테 가요.
강세가 이풍주를 받습니다. 지금, 지금, 이풍주가 결과지를 강세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강세 씨가 직접 보여줘야지. 강세는 결과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는데요. 감사해요. 강세가 이풍주에게 말했습니다. 이풍주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없었지만 그 고개짓에는 많은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강세는 혈액내과 의국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산부인과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강세는 자신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는데요. 의식해서 늦추려 했지만 잘 안 됐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빠르게 산부인과 외래가 보였습니다. 강마리가 차트를 들고 나오다가 강세를 봤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 한가운데에서 마주쳤습니다. 마리는 강세의 얼굴을 보는 순간 알아챘습니다.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요. 강세 씨, 마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강세가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마리가 받아들었는데요. 결과지를 들여다봤습니다. 읽는데 몇 초가 걸리지 않았습니다. 마리의 눈이 한참 결과지에 멈춰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세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 응, 강세가 대답했습니다. 눈빛이 흔들리고 있었는데요. 마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먼저 나왔습니다. 복도 한가운데에서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도 마리는 결과지를 손에 든 채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강세가 마리 앞으로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울지 마. 안 울려고 했는데. 거짓말. 거짓말 맞아요. 마리가 울면서 웃었습니다. 강세도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복도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으로요. 아무것도 확정된 건 없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말도 정리해야 할 감정도 산더미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그냥 이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날 저녁, 이풍주는 혼자 병원 마당을 걸었습니다. 강세가 마리에게 갔다는 걸 알고 있었는데요.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것도요. 이풍주는 마당을 걷다가 벤치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강민보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어요. 좋게 나왔습니다. 답장이 금방 왔습니다. 알겠어요. 고맙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이풍주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보이기 시작하는 시간이었는데요. 자신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강세가 혈연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상하게 섭섭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강세와 형제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섭섭함보다 마리와 강세가 이제 제대로 서로를 볼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더 컸습니다. 이풍주는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마리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던 그 봄바람 부는 마당에서부터인 것 같았습니다. 이풍주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병실의 엄기분을 잠깐 보러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28년 전 실수를 고백했던 그 사람에게 그래도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털어놓았으니까요. 이풍주는 병원 건물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봄밤의 병원은 낮보다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강마리와 이강세는 처음으로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강마리가 먼저 말했습니다. 좋아해요. 병원 옥상, 봄이 완전히 내려앉은 저녁이었습니다. 마리는 난간을 두 손으로 잡고 서서 앞을 바라본 채로 말했는데요. 이강세를 보지 않았습니다. 볼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말은 했습니다. 오래됐어요. 언제부터인지도 모르겠는데 그냥 좋았어요. 삼촌이라는 말 들었을 때 얼마나 무너지는 것 같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래도 마음은 안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마음이 남아있는 거예요. 마리가 마침내 강세를 봤습니다. 강세는 마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이 복잡했는데요. 여러 감정이 한꺼번에 올라온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강마리, 강세가 불렀습니다. 네, 나도. 두 마디였습니다.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마리의 눈에 다시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이번엔 참지 않았습니다. 강세가 마리 쪽으로 한 발 다가왔는데요. 울지 마. 기쁜 거잖아. 기쁜데 눈물이 나요. 그런 거야 원래. 강세가 마리의 머리를 손으로 살짝 짚었습니다. 조심스럽게 마치 부서질까봐 걱정하는 것처럼요. 나 이거 말하려고 몇 달을 버텼어. 저도요. 알아. 두 사람은 잠깐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서울의 저녁이 두 사람을 감쌌는데요. 아무 말도 없었지만 아무것도 없어야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엄병원은 오늘도 분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이었는데요. 엄기분이 물리치료를 시작한 지 열흘이 됐고 처음으로 복도를 짧게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진 2명의 부축을 받아서였지만 엄기분이 스스로 두 발로 걷는 건 석 달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강마리가 그 모습을 복도에서 봤습니다. 엄기분이 천천히, 아주 천천히 복도를 걸어오고 있었는데요. 윤원경이가 곁에 바짝 붙어서 걸었습니다. 엄기분의 표정에는 힘겨움과 동시에 뭔가 단단한 것이 있었습니다. 마리는 길을 비켜서면서 엄기분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엄기분이 마리를 보며 작게 웃었는데요. 마리도 웃었습니다. 원장님 잘하고 계세요. 마리가 말했습니다. 마리 덕분이야. 제가 뭐려. 자꾸 오잖아. 얼굴 보여주면서 마리가 웃으며 고개를 젓는 사이 엄기분이 한 발 한 발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마리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엄기분이 걷고 있었습니다. 28년 전의 실수를 가슴에 안고 그래도 앞으로 걷고 있었습니다. 마리는 자신도 그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요. 앞으로요. 점심 무렵 강세, 마리, 이풍주, 강민보 네 사람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엄병원 군의 작은 회의실이었는데요. 특별히 모이자고 한 사람이 있었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풍주가 강민보에게 연락했고 강민보가 왔고 자연스럽게 강세와 마리도 합류한 거였습니다. 네 사람은 탁자에 둘러앉아 각자 커피를 들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습니다. 특히 강세와 강민보가 처음 제대로 마주 앉는 자리였는데요. 강민보는 강세를 한번 훑어보더니 말했습니다. 이강세 선생님이죠? 네. 마리 많이 좋아해요? 아빠. 마리가 소리쳤습니다. 강민보는 태연했습니다. 대답해봐요. 강세가 잠깐 강민보를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네, 많이 좋아합니다. 강민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잘 됐네요. 나도 마리 많이 좋아하는데. 이풍주가 옆에서 커피잔을 들며 짧게 말했습니다. 저도요. 마리는 두 아버지를 번갈아 보다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왜 이래요, 진짜? 강세가 웃었습니다. 강민보도 웃었고 이풍주도 드물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들이 작은 회의실 안에서 섞였습니다. 강민보가 말했습니다. 이강세 선생님, 나 한 가지만 부탁해도 돼요? 네, 말씀하세요. 마리가 울면 절대 그냥 놔두지 마요. 이 아이 혼자 울게 두면 안 돼요. 강세가 마리를 봤습니다. 마리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네. 이 아이 밥 잘 먹이세요. 바쁘다고 밥 거르는 버릇 있어요.
강세가 다시 마리를 받습니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점심 안 먹고 외래 돌다가 제가 억지로 데려간 적 몇 번 있어요. 강민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됐네요. 마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말이 맡기는 거지. 저 맡겨지는 물건이에요? 그럼 사람이야. 소중한 사람. 마리의 눈이 또 촉촉해졌습니다. 오늘 눈물을 몇 번째 참는지 셀 수가 없었는데요. 이풍주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한마디 해도 돼요? 모두가 이풍주를 봤습니다. 강세 씨. 네. 이풍주가 강세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혈연으로는 이어진 게 없지만 나는 강세 씨를 그냥 낯선 사람으로 볼 생각이 없어요. 강세가 조용히 들었습니다. 말이 아버지로서 말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이 병원에서 오래같이 일한 동료로서 말하는 건데요. 이풍주가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강세는 이풍주를 바라봤습니다. 이풍주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는데요. 강세는 잠깐 후에 말했습니다. 저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 안에 많은 게 담겨 있었습니다. 마리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면서 참았던 눈물이 결국 흘렀습니다. 왜 울어? 강민보가 말했습니다. 기뻐서요. 기쁠 때 울면 안 되냐? 울어도 돼요, 아빠? 당연하지. 마리가 웃으면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강세가 마리 옆에서 조용히 휴지를 내밀었습니다. 마리가 받았습니다. 네 사람은 잠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이 불편하지 않았는데요. 무언가가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오후, 엄기분이 마리에게 다시 면회를 요청했습니다. 마리가 병실에 들어서니 엄기분이 서류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요. 마리야. 네, 원장님. 이거 봐요. 마리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보는 순간 눈이 커졌는데요. 장학금 관련 서류였습니다. 마리 이름으로 된 수련회 지원 장학금이었는데요. 이게 뭐예요? 내가 복직하면 처리하려고 준비해뒀어요. 마리가 레지던트 지원할 때 쓸 수 있는 병원 장학금이에요. 마리가 서류를 들고 멍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한테요? 마리 보면서 생각했어. 인턴 중에 이렇게 환자 손을 잘 잡아주는 사람 오랜만에 봤어요. 기술이 아니라 마음으로요. 마리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원장님, 받아요. 조건 없어요. 그냥 좋은 의사 되면 돼. 마리는 서류를 소중하게 두 손으로 잡았습니다. 감사해요. 엄기분이 마리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리야. 네. 미안해요. 28년 전 일. 원장님, 그건 이미. 들어봐. 엄기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름표 하나를 잘못 놓은 게 내 인생을 뒤흔들었는데 그걸 미안하다는 말 한 번으로 끝내면 안 되지. 그래서 이건 시작이야. 내가 복직하면 제대로 사과할 기회를 만들게요. 마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그리고 말이야. 네. 엄기분이 웃었습니다. 강세 씨 결과 잘 나왔다고 들었어요. 마리의 귀가 빨개졌습니다. 병원에서 소문 빠르네요. 병원이 원래 그래요.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마리는 병실을 나오면서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늦은 오후, 이강세는 박영주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머니. 응, 강세야. 결과 알죠? 응. 내가 문자 줬잖아. 네. 강세는 잠깐 뭔가를 정리하는 것 같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나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말해. 이제 연락 끊지 말아요. 전화기 너머에서 박영주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알겠어. 자주 연락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완전히 사라지지는 말아요. 응, 알겠어. 그거면 돼요. 강세가 말했습니다. 박영주가 전화기 너머에서 말했습니다. 강세야. 네. 고마워. 그 말 해줘서. 강세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바로 끊지도 않았습니다. 잠깐 그 침묵을 유지했다가 말했습니다. 끊을게요. 응. 전화가 끊겼습니다. 강세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상하게 가벼웠습니다. 오래 누르고 있던 무언가가 조금 내려간 것 같은 느낌이었는데요. 저녁 7시, 엄병원 1층 로비. 강민보가 이풍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풍주가 먼저 제안했습니다. 둘이 따로 한번 보자고요. 말이 없이 이풍주가 1층으로 내려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는데요. 나왔어요. 네. 두 사람은 병원 근처 조용한 식당으로 걸어갔습니다. 대화 없이 걸었는데 그게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다 원래 말이 많은 편이 아니었으니까요. 식당에 들어가 마주 앉았습니다. 메뉴를 보다가 이풍주가 먼저 말했습니다. 강민보 씨. 네. 마리한테 고마워요. 강민보가 이풍주를 봤습니다. 내가요? 내가 못한 28년을 해줘서요. 키워줘서. 강민보는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냥 내 딸이라서 한 거예요. 그래도요. 강민보가 메뉴를 내려놨습니다. 이풍주 씨, 나는 마리한테 당신을 싫어하게 만들 생각 없어요. 아버지가 둘이어도 마리가 헷갈리지 않게 하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해요. 이풍주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요. 그러면 우리 한 가지만 약속해요. 뭐요? 마리 앞에서 서로 눈치 보지 말아요. 그거 마리가 가장 힘들어해요. 이풍주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그거면 충분해요. 두 사람은 각자 메뉴를 골랐습니다. 이풍주는 된장찌개를, 강민보는 김치찌개를 시켰는데요. 밥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은 먹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밥은 잘 먹었습니다. 어색하면서도 이상하게 편한 그런 식사였습니다. 강민보가 밥을 먹다가 말했습니다. 이풍주 씨. 네. 마리가 당신한테 처음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어땠어요? 이풍주가 숟가락을 들다가 멈췄습니다. 많이 떨렸어요. 강민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죠. 나도 처음 들었을 때 그랬어요. 언제요? 마리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빠라고 부른 날이요. 그때 나도 많이 떨렸어요. 이풍주가 강민보를 봤습니다. 그 느낌 이제 알 것 같아요. 그럼 됐어요. 강민보가 웃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밥을 다 먹었습니다. 그리고 밥값을 서로 내겠다고 짧게 다투다가 결국 강민보가 냈는데요. 이풍주가 다음엔 자기가 낸다고 했고 강민보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음에도 만나는 사람이 됐다는 게 그 한마디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밤 9시 강마리는 하숙집 방에 앉아 핸드폰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강세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는데요. 오늘 밥 먹었어? 마리가 웃으면서 답장을 보냈습니다. 먹었어요. 강민보 아빠 도시락이요. 잘 됐다. 내일 점심 같이 먹자. 구내식당이요? 좋아요. 마리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방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백화였습니다. 드라마가 백화라는 건 아직 20화가 더 남아있다는 거였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일이 생길 것이었습니다. 진기식의 재판도 있을 것이고 이강세의 친부 강보석 씨 이야기도 정리해야 했고 엄기분의 완전한 회복과 복직도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은 조용했습니다. 마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오래간만에 그냥 내일이 기대됐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내일이 올 것이고 그날도 병원에 가고 강세를 보고 이풍주 아버지도 보고 저녁엔 강민보 아빠한테 전화도 할 것이라는 게 기대됐습니다. 평범한 내일이 이렇게 소중한 것인지 예전엔 몰랐습니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났습니다. 봄이 깊어지고 있었는데요. 강마리는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꿈이 없는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이강세는 의국 소파에 누워 천장을 보다가 처음으로 편하게 눈이 감겼습니다. 오늘이 몇 달 만에 가장 많이 웃은 날이었는데요. 이풍주는 혼자 혈액내과 의국에서 차트를 정리하다가 마리가 보낸 문자를 봤습니다. 아버지, 오늘 감사했어요. 이풍주는 한참 그 문자를 보다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밥 잘 먹어. 그리고 혼자 작게 웃었습니다. 강민보는 집에 돌아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스케치북에 그렸습니다. 회의실에 네 사람이 앉아 있는 장면이었는데요. 그림 속 마리가 웃고 있었습니다. 강민보는 그 그림을 보면서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엄기부는 병실에서 윤원경과 나란히 앉아 오래된 앨범을 봤습니다. 젊은 시절의 사진들이었는데요. 엄기부는 그중 한 장을 꺼냈습니다. 각 개원했을 때의 엄병원 사진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오래 바라보다가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이야. 박영주는 자신의 집 거실에서 강세에게 온 짧은 문자를 읽었습니다. 잘 주무세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다가 울었습니다. 아주 오래. 그리고 강마리는 잠들었습니다. 오래간만에 아무 걱정 없이요. 봄밤이 깊어졌습니다. 엄병원의 불빛들이 하나씩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꺼지지 않는 불빛들이 있었는데요. 당직 의사의 방, 중환자실, 그리고 산부인과 처치실. 새 생명이 태어나는 곳은 잠들지 않았습니다. 강마리가 언젠가 그 불빛 아래에서 제대로 된 의사로 서게 될 날이 올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셋인 딸이 사랑하는 사람 곁에서 새 생명을 맞이하는 의사로요. 그날은 아직 멀었